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2030 세대들이 절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겠다, 또는 청약을 통해서 부양가족 수도 적고, 그리고 특별공급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무리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2030 세대의 연끌을 통한 주택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택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향후에 이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인지 또는 주택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향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자료는 연합뉴스에서 출제를 한 자료입니다. 이제 타이틀을 보면은 2030 매수 폭증 사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값은 점점점 하고 영끌이 오랐다라는 타이틀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2030이 매수를 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2020년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030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붙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의 가격의 불안 심리 때문에, 공급의 불안 심리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대 이하의 매수 최다였던 작년 7월 이후 억대 상승 단지가 속출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쓰죠. 영혼을 뭐 끌어모았다, 이런 표현인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관념에서 보면은 2030 세대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결혼을 하실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없는 자금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주택을 매수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조건이 상회하는 경우, 그러니까 특별 공급의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약을 신청했을 때 이제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203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부양가족 수가 적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이 청약을 빨리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빨리 서울, 인서울 핵심적인 지역에 그래도 본인의 여건에 맞게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영끌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런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30대 이하 매수했던 그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억대 상승을 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 사진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너무나 빽빽하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내 집이 없었을 때, 저는 이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택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분양을 청약 신청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이제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이 없을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집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이 사진에서도 보면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없을까? 왜 나는 비닐하우스에서 살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친구들은 다 집이 있는데, 다 벽돌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집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도 언뜻 제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마 무주택자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출퇴근을 하거나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내 집 한 채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이제 11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는 전에는 제가 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평균 매매가가 이제 8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7, 8억. 그러니까 제가 19년
정도의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만들었을 때 서울의 평균 그 매매 가격이 8억이다, 7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 평균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른 3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제 10억 9천만 원이라고 해요. 이 10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억의 돈을 못 만져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실제로 만져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1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죠. 근로소득을 통해서는 이 1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아마 벌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7천만 원 정도의 이제 연봉을 받는 사람이 실수령액이 500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실수령액에 대한 그 도표를 제가 봤는데, 한 7천만 원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령액에 5자를 못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400 뭐 후반대의 돈이 된다고 해요. 그 지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 1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11억 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2030 세대가 서울 아파트의 매수세와 매매가 변화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KB 국민은행, 부동산 114,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그래프를 만든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그 미스매치라든가 언론 매체 이런 곳들에서 이런 자료들을 너무나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114나 한국부동산원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려운 자료들을 출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제 그 주택을 매수한 30대 이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역대 최다가 이제 7월에 5,907건, 이제 부동산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에 따른 부분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대출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이 시점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제가 대출을 완화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출의 규제를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출의 규제는 이번 정권에서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한쪽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조정을 받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돼요. 이제 최근에는 서울시장 그 선거가 있었고, 이제 야당에서 서울시장이 이제 됐는데, 여당하고 야당에서 이제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싫지만은 간단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당과 야당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그겁니다. 주택 공급량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께서도 민간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완화를 해가지고 서울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우리 현재의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주택이지만 그래도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둘 다 이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시기나 그 방법론들이 이제 어떻게 틀려질지, 그런 부분들이 좀 틀리긴 하지만은 이러한 공급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서 만약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출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현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저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만약에 그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대출의 그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2020년도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예측은 제 생각일 뿐이고, 이 예측이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예측을 그냥 뭐 신뢰하지 마시고,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관점에서 부동산의 그 대출의 규제 완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을 사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줘야 되고, 양질의 주택들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에서 할 일이죠. 의식주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 이제 공급에 따른 만약에 그 주택 공급, 민간 공급이건 또는 민영 주택이건 또는 공공주택이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주택의 공급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때 이 많이 올라간 이 부동산의 가격들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적 완화,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시중에 자금도 너무나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자산으로 빨리 대체 이체를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 돈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상향을 계속 할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은, 일정 부분 과다 공급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조정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와 매매가 변화에는 이 7월, 작년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이 2030의 세대들이 많은 주택들을 이렇게 매수했다. 그리고 매수한 부분들, 2020년하고 최근에 2021년 3월에 매매 가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표로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리고 청약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이 청약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A라고 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 조건에 갖추어진 그 조건에 맞춰서 경쟁을 해가지고,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또는 납입 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됐을 때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파트의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저 검단 신도시에 지금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수라고 하던 이 아웃라인, 그 벽을 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의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부분 정도는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상가 100억 있으면 살 수 있죠. 살 수 있지만은 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점이나 추첨제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그러한 벽을 넘을 수 있는, 또 로또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산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지금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30 세대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청약의 벽, 그런 허들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많이 최근에 그 수요층들이 몰린 것 같고, 그러면서 역대 최대의 그 거래 건수가 나오면서 주택 가격들도 이렇게 오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거래가 같은 경우를 이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북가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7월에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이제 13억 원이 넘으면서 13.4%가 올랐다고 하고,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21.4%가 올랐다고 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그러면 지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주택 가격을 보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의 영역이에요.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힐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제 말을 항상 제가 얘기해
말씀을 드리다시피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된다고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그 미분양 물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미분양 물량들이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의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분양의 그런 물량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새 60%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표를 보실 때 전국의 미분양 추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머니투데이의 그 자료 신문 기사인데, 미분양 물량들이 이제 지속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의 물량들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주택들, 이런 미분양 물량이라고 하는 그 분양 물량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프입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가격의 침체기를 맞았죠. 2012년도까지 이제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이제 침체기를 맞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매의 그 입찰 가격이나 경쟁률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낙찰가율이라든가 그 입찰 인원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경매 입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지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꼭 맞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경매의 그런 입찰 그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가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단순히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무게중심을 두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여당 야당에서도 모두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계획으로 이루어지면서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입주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그때가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은 입주 공급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공급 과잉 또는 적정 공급량을 형성을 하면서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주택의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이제 정부, 지금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의 그런 방향성, 그리고 그 진행되는 그런 단계들을 좀 보시면서 향후의 주택 시장을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예측하시고 대응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표로 봤을 때는 이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고, 주택 공급량도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없으면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건 맞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리를 해가지고 주택을 사는 거를 제가 뭐 적극 추천드리진 않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되시면은 가장 빨리 집을 사는 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한 채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빚을 통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주택을 사기에는 반드시 조정받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급량으로 이런 포커스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다면 조정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고, 정책 변수나 이런 것들을
뭐 지켜봐야 되고 공급의 그런 시기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진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공급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의 심리 자체는 조금 꺾일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저도 이런 부분들이 제 예측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포트폴리오대로 저희 부동산 재테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들도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시도했던 것들, 그리고 성과를 이루었던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릴 수 있는 날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첫 번째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이렇게 변하는 정책 변화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선의 그 어떤 방향성으로 구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택의 향방도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